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그리고 이스라엘 상황 같이 알아보겠는데요. 이스라엘군이 하마스를 완전히 포위하는 데 성공했죠. 그리고 벌써 100에서 150개 정도의 동굴을 깨트리고 입구를 막고 하는 등 아주 전과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상황 이러다 보니까 이 이란이 완전히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이란이 전 무슬림들의 골기를 촉구하고 나섰어요. 그러면서 이란은 미국을 죽이는 것이 구호가 아니라 우리 정책이다. 우리는 미국을 죽인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라크에 있는 이 저항군들도 다 우리도 싸우겠다 하고 일단은 나서는데, 어떤 내용인지 또 전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우크라이나 상황 굉장히 어렵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 어렵게 진행되고 있는 그 결정적인 요인은 바로 북한입니다. 북한이 이 러시아에 아주 많은 탄약과 그리고 다량의 구형 포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갑자기 러시아군의 포병 화력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 이 어떤 전력이 확 뒤집어지는 이런 상황이 되었고, 지금 이제 공수가 교대돼서 오히려 러시아군이 전 전선에서 공격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의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자, 우크라이나 전황 먼저 보겠습니다. 병력은 850명의 러시아군을 죽였다라고 발표를 했고, 전차는 24대 격파, 장갑차 24대 격파, 차량 33대 격파, 특수장비 2대 격파, 야포 36문 격파, 다른장 로켓 5문 격파, 무인항공기 7대 격추, 미사일 2발 요격 등의 전과가 있는데, 병력을 사살했다든지 전차 장갑차 이런 기갑 차량들, 또 차량 같은 경장갑 차량들, 특수장비, 야포 다 많습니다. 다 많아요.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군이 이 공세를 아주 세게 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거고, 그래서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주요 전선에서 38회 교전을 했고 적 공격을 격퇴하고 있다 라고 밝혔는데, 공격 숫자는 이 전투 숫자는 한 절반 정도로 줄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많은 이 전과가 나온다는 것은 그 하나의 전투가 아주 격렬하다, 규모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이 각 전투 현황들 지도를 보면서 한번 보겠는데요. 자, 아우디우카 여기 가장 세게 붙고 있죠. 이 북쪽에서 그리고 또 이 남쪽에서 측면에서 계속 지금 러시아군이 공세를 취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빨간색으로 이 러시아군의 포격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표죠. 이 마크가. 그래서 이 아우디우카 전역에서 러시아군의 포격이 아주 가열차게 떨어지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 정도로 이 포가 떨어지는 것이 많은 이 표시가 이렇게 표시가 된 게 사실 개전 초 이 정도 외에는 잘 없는데, 지금 그만큼 이 북한군의 포탄이 많이 현장까지 공급되고 있다라는 거고, 남쪽에서 러시아군이 원래는 이 M30도로 이 정도까지 밀려 있었는데 이만큼 쑥 올라갔죠. 북쪽도 마찬가지로 이 철길 정도까지 밀려 있었는데 쑥 내려왔죠. 그래서 아우디우카를 두고 남쪽과 북쪽에서 아주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는 러시아군의 상황을 볼 수 있고, 이 모든 것은 이 북한의 포탄 덕분이다 라는 우울한 소식입니다. 자, 벨리칸 오버실카 정말 오래간만에 지도가 공개됐는데 그냥 똑같습니다. 제가 이 벨리칸 오버실카 지도 본 지 꽤 오래됐는데 그냥 아직도 여기 자비트네 바자냐, 우리는 이 자비트네 바자냐 곧 무너뜨리고, 이 자바티네 바자냐가 제일 이 정상 지점 아니겠습니까? 지형상으로. 그래서 곧 자비트네 바자냐를 무너뜨리고 그로부터 이제 쭉 내려가서 토크마크까지 무인지경으로 달릴 줄 알았는데 그냥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일부 러시아군 기갑 차량도 좀 격파한 이런 흔적은 있는데 그냥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군이 또 불레다를 공격하고 있는 걸 좀 막아냈다 라는 건데, 그냥 비슷한 전황. 그리고 이제 헤르손은 조금 충격적인 건데요. 이 척 파르가 그린 이 지도가 맞다면 테플린스키 공수군 사령관이 이 헤르손을 맡아라
라고 해서 이쪽으로 지금 왔다라고 제가 그저께 말씀을 드렸는데 그 테플린스키가 오고 나서 뭔가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이게 맞다면. 그래서 이 안토노스키 대교, 그러니까 헤르손 남쪽으로는 교두보를 그래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이 카우프카 댐 이 남쪽에 교두보가 아주 넓게 펼쳐져 있었죠. M14도로 여기 입구까지 우크라이나군이 훅 내려왔는데 지금 보면 다 그냥 러시아군이 탈환했습니다. 이 지도상으로 보면. 그래서 여기 이제 우크라이나군이 드론으로 러시아군 장갑차 몇 대, 여기 세 대, 저기 두 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격파한 이런 그 내용들이 있는데, 그리고 여기도 보면 이 드네프르강 북쪽에 그냥 뭐 아주 광범위하게 러시아군이 포격을 엄청나게 때려 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헤르손 쪽에 러시아군의 전력이 좀 부족하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이 정도로 지금 광범위하게 포격을 붓고 있는 것으로 봐서 이 지역도 러시아군이 북한제 또 포탄 많이 받아서 뭔가 화력에서 다시 우위를 확보한 그런 상태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많은 전차들 받았으면 그거 가지고 훅 내려가서 크림반도 입구까지 딱 갔어야 서방 세계들이 우리가 준 보람이 있구나, 그래 계속 주자, 힘들어도 계속 주자, 이렇게 되는데 이건 뭐 6월달이나 지금이나 똑같으니 이거 줄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또 여기가 뭐 내 땅이냐 네 땅이냐, 그래서 뭐 저 정도 떼주고 그냥 스톱하는 게 어떨까, 뭐 일단 우크라이나만 존재하면 되는 거 아니야, 우리하고 직접 국경만 러시아하고 안 맞들이면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생각을 살살 하게 되는 이런 거, 이건 전부 다 우크라이나가 너무 지지부진한 공격, 희생을 너무 겁낸 이런 전쟁, 이것 때문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독일은 대공 레이더와 보병 수송 장갑차죠, APC 등 추가 군사 지원 패키지를 준다라고 했고, 또 미국은 4.2억 달러 규모의 대통령 지시로, 그래서 미군이 지금 쓰고 있는 자산 중에 잉여 자산을 추려서 포탄 그리고 대공 미사일 등 탄약류를 곧 갖다 주겠다라는 발표가 준비되어 있고요. 자, 우크라이나 위에 있는 발트 삼국 중에 리투아니아죠. 그 리투아니아도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데 굉장히 발벗고 나섰었는데 여기도 지금 벌써 또 좀 지쳐 있나 봅니다. 리투아니아 대통령이 유럽이 우크라이나의 탄약 소모를 충족하는 거 불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뭔가 좀 회의적인 이런 발언을 해요. 리투아니아 말로 러시아의 위협에서 굉장히 두려운 이런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많이 지쳐간다라는 게 퍼지고 있다는 거죠. 자, 메드베데프 러시아의 NSC 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의 상임 부의장이죠. 과거 대통령을 했고요. 폴란드는 우리의 가장 위험한 적이다, 그러니 벨라루스 쪽에 러시아군을 더 많이 보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해서 폴란드가 깜짝 놀라게 하는 이런 소리를 했고요. 젤렌스키는 전쟁 회의론 진화에 나섭니다. 야, 이거 뭐 지금 뭐 전 유럽으로 또 미국 하원 의장이 바뀐 게 또 결정적이죠. 이러다 보니 겁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진화에 나서서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라며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 전쟁을 총지휘하고 있는 자루즈니 총참모장이 이코노미스트하고 인터뷰를 해서 전쟁 승리를 위해서는 5가지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촉구를 했는데, 그러면서 자신이 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실수했다라는 것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보겠습니다. 자, 11월 2일 날 이코노미스트 인터뷰 요약본을 보면 우리 공세 시작 이후 러시아는 적어도 15만 명 이상의 전사자를 냈고 그 정도 피해가 발생했으면 다른 나라들은 전쟁을 끝냈을 것이다. 러시아의 출혈을 강요해 전쟁을 이길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내 실수였다. 지금 전선은 100년 전 참호전과 같은 교착 상태이고 서로 대등한 전력이기 때문에 진전이 없다. 우리에게는 다른 방법과 수단이 필요하다. 우리에게는 제공권 확보를 위한 전투기, 지뢰 제거를 위한 공병 장비, 적 포병을 압도할 수 있는 대포병 자산, 강력한 대전자전 능력, 대규모 제대의 충분한 훈련 여건 보장 등이 필요하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자, 잘로즈니의 이 말에 정말 충격적인 거죠. 6월달부터 대공세를 한다. 그랬으면 와, 우리는 뭐 작년에 하르키우 쪽에서 확 치고 들어가던 것처럼 하루에 뭐 80km 가고 이럴 줄 알았는데, 이게 보니까 그냥 러시아의 소모전을 강요한 거다. 그래서 계속
우리는 좀 안전한 상태에서 러시아군만 계속 죽여나가면 결국 러시아 국내 여론이 악화되어서 러시아가 전쟁을 끝내려 할 것이 아닌가 이 생각을 했다라고 지금 커밍아웃 한 거죠. 저는 이런 발언 때문에 잘로준이 이제 곧 아웃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이 정도 생각을 가지고 전략을 그렇게 짰으면 이 사람이 좀 무능력하다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지금 100년 전 참호전과 같이 교착 상태고 서로 지금 전력이 팡팡하니까 여기서 더 나아갈 수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전투기 더 달라, 공병장비 달라, 대포병 자산 그러니까 포병 더 달라, 전자전 능력까지 달라, 훈련도 많이 시켜달라. 이게 지금 되겠냐라는 겁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자, 우크라이나는 벨벳 기지 그러니까 세바스토폴 흑해 함대 북쪽에 있는 공군기지에 미사일 공격을 시도했는데 넵튠 미사일 쐈어요. 그런데 러시아의 방공망에 막혔다라는 건데 자 이런 것까지 이제 실패를 합니다. 러시아가 A-50 조기 경보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보는 거죠. 저공 비행해서 오는 그런 넵튠 미사일 같은 시스키밍해서 날아오는데 그런 것들을 하늘에서 보면 다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조기 경보기를 적극 활용해서 그걸 보고 미그 31을 먼저 전방에 보내서 여객을 시켜버렸다라는 이 도식입니다. 참 뭐 지금 현재 갑자기 북한제 탄약이 들어오고 이스라엘에서 하마스가 전쟁을 하고 이게 그냥 겹치면서 이 모든 것이 지금 우크라이나에 아주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되는 일이 없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러시아는 6개 전선에서 전진을 시도 중이고 다 교전 중이다. 그리고 러시아는 불레다르 지역에서 제한적인 공세를 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는 격퇴시켰다. 아까 지도를 보여드렸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47기계화단 그러니까 레오파르트 2 전차 또 미국의 브래들리 보병 전투장갑차 이런 것들을 지급받은 최강의 부대인데 여기 지금 아우디우카가 위험하니까 아우디우카 쪽으로 빠져서 거기 방어를 갔죠. 그 47여단에서 아우디우카에 전례 없는 규모의 적이 배치되었고 공세 중이다. 전례 없는 바흐무트보다 더 많은 규모의 적이 배치됐다라고 지금 샤우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위험하다 이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하마스가 일으킨 이 전쟁 보면 결국 그 가장 뒷배후에 러시아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 상황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그야말로 엄청난 속도로 가자 지구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11월 2일 가자시티와 노스 가자 전역에 대한 포위 완료가 선언되었고 시가지에 대한 대대적인 소탕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마스가 의지했던 지하터널들도 대부분의 출입구가 파괴되어 이제는 하마스에게 남아있는 카드는 인간 방패 하나뿐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현지 시각 11월 2일부로 와디 가자 이북에 대한 완전한 포위망 구축 완료를 선언하고 와디 가자 이북 지역을 떼어내 이 지역에 대한 하마스 집중 소탕 작전과 인질 구출 작전을 진행 중이라고 복수의 현지 오신트 소식통이 11월 3일 전했습니다. 11월 1일 와디 가자 경계선 이북의 탈알 하와 지역에 도달한 이스라엘군은 10번 도로 주변으로 소탕 지역을 확대하며 가자 지구를 남북으로 완전히 분할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하마스는 가자시티가 완전히 포위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저항하고 있지만 압도적인 화력과 조직력 앞에 각지에서 분쇄되고 있습니다. 하마스는 민간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 안에 굴을 파고 다른 지하 터널과 연결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지상군이 차단선을 구축하고 있는 와디 가자 일대의 평원 지역에 얕은 굴을 파고 수풀로 위장하고 있다가 매복 공격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저항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차단선 일대의 주택과 지하시설에 숨은 하마스 조직원들을 소탕하는 한편으로 와디 가자 일대에 하마스가 파놓은 터널들을 찾아내 모조리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민간인 피해 우려가 없는 곳의 터널은 벙커버스트를 이용해 입구와 경도 자체를 초토화시키고 민간인 거주구역 안에 있는 터널들은 소형 로봇과 스펀지 폭탄으로 하나둘씩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의 터널 진압용 소형 로봇 아이리스는 하마스 터널로 의심되는 구멍에 투입해 다양한 종류의 센서로 360도 전 방향을 정찰해 공격 여부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해당 터널이 하마스의 터널로 확인되면 벙커버스터 폭탄, 열압력탄, 스펀지 폭탄 등을 선별적으로 사용해 터널 전체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점차 악화되자 하마스는 보다 적극적으로 인간 반패 전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탈출을 막고 잡아두고 있는 민간인들 속에 숨어 박격포나 로켓을 쏘는가 하면 민간인들이 몰려있는 병원과 구호소, 시장으로 무기고를 옮기고 민간인들의 인명피해를 왜곡하고 과장해서 선전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마스가 예상보다 빠르게 무너지자 배후에서 사태를 조정하고 있는 이란 역시 다급해졌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는 이슬람 국가가 오늘날 팔레스타인을 돕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슬람과 인류의 적들을 돕고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꼴이라며 팔레스타인인들이 겪고 있는 위협을 내일 방관자 이슬람 국가들에게 똑같이 가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죽음을 이라는 구호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정책이라며 모든 이슬람 세계가 이스라엘과 미국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랍권 과격 무장군벌들의 대부이자 최대 후원자인 하메네이의 강력한 압박에 각 지역 군벌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시리아에서는 한 개의 여단 병력이 레바논으로 들어가 이스라엘 북부 전선을 열기 위해 헤즈볼라를 압박하고 있고 이라크 인민동원군도 이라크 지역의 미군 기지는 물론 서한지구 남쪽의 사해 인근까지 병력을 보내 이스라엘 초소를 공격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강력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사태를 확산시키려는 이란과 극단주의 군벌 세력의 이 같은 행태는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사태의 배후에 있는 중심 세력에 대한 참수작전의 필요성을 더욱 높여주고 있는데요. 극소수의 사익을 위해 인류를 끊임없이 전쟁과 고통으로 몰아넣는 자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응징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자, 이렇게 이스라엘군은 잘 싸우고 있는데요. 일단 전황지도를 한번 보면, 자, 이런 식으로 완전히 포위 완료했죠. 일단 뭐 벽으로, 장벽으로 여기는 다 막아져 있고, 또 저 북서쪽은 전부 바다죠. 지중해. 그리고 이제 이 남서쪽을 차단해 버렸습니다. 차단했고, 그리고 이제 북쪽에서 두 군데 방향에서 밀고 내려가고 있죠. 그러면서 여기 보면 이스라엘군의 폭격 사인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군 또 여기 와디 가자 남쪽에도 폭격하고 있네요. 여기는 또 하마스가 나름 뭐 박격포 같은 것으로 포격을 또 했나 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군의 포격이 엄청나게 많이 진행되고 있는 거, 이거 자, 이 사진에서도 알 수 있는데요. 지금 이제 11월 2일 야간에 출격 중인 이스라엘 공군의 F-15 전투기 모습인데, 와, 여기 보면요. 공대공 무장으로 그냥 뭐 달랑 이거 하나 있습니다. 물론 이쪽에도 있겠죠. 그러니까 뭐 그 하마스가 전투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전투기는 필요 없죠. 그리고 하마스가 탄도미사일 쏘는 것도 아니니까 그 여격하러 또 도와줄 뭐 공대공 미사일 뭐 이런 것도 필요 없죠. 그래서 이 F-15라고 하는 엄청나게 덩치 큰 전투기에 이 하부에 보면 전부 2000파운드 제단 폭탄, 정밀 유도 폭탄을 잔뜩 장착하고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한 발, 두 발, 세 발, 또 여기 또 있습니다. 네 발. 그리고 여기 이제 파드가 있고 또 이렇게 해서 한 7발에서 8발 정도의 2000파운드 폭탄을 달고 출격을 합니다. 또 가까운 데 가니까 보조 연료 탱크도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 뭐 그냥 능력껏 전부 폭탄 달고 때려 부으러 가니 그것도 2000파운드 폭탄으로. 그러니 이 가자 일대가 완전히 그냥 초토화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땅굴들을 지금 뭐 한 100에서 150개 정도 이미 부수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자, 땅굴 입구가 발견됩니다. 자, 그러면 자, 이게 땅굴의 성격을 보자. 이게 그냥 일반적인 그냥 뭐 어떤 그 작업용인지 아니면 하마스용인지 보자. 그래서 이런 아이리스라고 하는 정찰 로봇을 보낸다는 겁니다. 이렇게 내려보내요. 그래서 360도 전방향 탐지할 수 있는데 딱 보고 여기 IED가 있다. 또는 이게 하마스 거 맞다 라고 하면, 근데 여기 보면 주변에 민간인들 없다. 그럼 벙커버스터 꽂아버리고, 아니면 열압력탄 터져버리고, 그런데 여기는 주변에 민간인들도 있고 좀 위험하다. 그러면은 자, 이런 식으로 스펀지 폭탄을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이 스펀지 폭탄에 이제 이 붉은색으로 묘사된 이런 액체가 있고 또 다른 어떤 그 물질이 있는데 그 두 개가 굴러 들어가서 합쳐진다는 거예요. 합쳐지면서 훅 부풀어진다는 거예요. 스펀지 우리가 딱 뭉쳐져 있다가 탁 놓으면 푹 부풀어지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 동굴을 확 막아버리는데, 갱도를. 그러면서 이게 또 굳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질식시켜버리고 이제 이런 공격을 계속 해나가고 있다라는 거고, 뭐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의 피해는 적다. 왜? 직접 사람이 들어가서 전투하는 게 아니니까. 자, 이 항적은 미군의 RQ-9 리퍼 무인 정찰기의 항적이에요. 어마어마하죠 지금. 예, 엄청나게 몇 바퀴 돌고 있고, 이건 또 안으로 돌고 있고, 저건 또 이쪽으로 돌고 있고, 뭐 지중해에서 돌고 있고, 엄청난 항적이에요. 그래서 이걸 본 군사 전문가, 민간 군사 전문가들이 미 국방부에 문의를 했답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 그래서 미 국방부의 답은 우리 특수부대 작전하는 것을 지원하러 갔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이 가자지구 남쪽에 인질이 있고, 그 인질 구출 작전하러 미 특수부대가 이미 활동하고 있고, 그걸 지원하는 정찰기가 지금 이렇게 지금 계속 작전하고 있다라는 것이 하나의 어떤 정황이고요. 자, 그러면서 이 하메네이가 미국에 대해서 우리 이란은 미국을 죽이기 위해서 싸운다. 그리고 이 지금 중동의 모든 문제는 미국이 만든 거다. 그리고 그 옆에 프랑스, 영국 등이 있다. 그 걔들 죽여야 된다. 라고 선언하고 다 일어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이라크에 있던 인민농원군들도 우리도 하겠다 라고 하면서 우리 이란으로부터 이런 걸 받았어 하고 또 공개를 했어요. 이란제 쿠드스-1, 쿠드스-2 등 순항미사일이라고 하는데, 지금 예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쏘는 바로 그 순항미사일들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거 보여주면서 우리 한다 라고 하는데, 정말 그 확전이 안 되기를 바라는데, 확전을 시키기 위해서 이란이 사력을 다하고 있는 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여기 뭐 밑에 있는 이 지하드 전사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 아무리 죽여봐야 사실은 끝도 답도 없다. 그래서 결국 헤드를 쳐야 된다. 클라우제비치도 이야기했고 손자도 이야기했습니다. 금적금왕해라. 네.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스탈린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한 명의 죽음은 비극이지만 100만 명의 죽음은 통계일 뿐이다.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보는 거예요. 스탈린이 2차 대전 때 4천만 명의 소련 군인과 소련 국민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때 뭐라고 했냐. 개개인의 죽음은 비극이지만 100만 명의 죽음은 통계일 뿐이다. 그러니 전쟁에 이기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던 게 스탈린이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지도자가 제거되지 않으면 이런 불행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이스라엘이 이제 팔레스타인에 대한 모든 물자를 지급을 이제 중단했다라고 해요. 이제 다 막혔으니까 완전히 고사 작전에 들어가는데, 그 고사 작전이 얼마나 효과 있을지 저는 굉장히 효과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지금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나 여기하고 완전 다르죠. 딱 고립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 고사 작전 성공하길 바라고요. 지금 이제 이 순간부로 팔레스타인 측 관리들하고 접촉도 지금 이제 중단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팔레스타인 하마스들은 이스라엘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도 지금은 일시적으로 사라졌다. 그래서 현재는 아주 힘든 그 데미지를 한번 받고 나서 그래서 조건 다르게 갖고 와. 아마 이거가 되겠죠. 그리고 요르단 정부도 열받아 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공격하는데 요르단 영공 통과하지 마라. 지금 이제 예멘이 자꾸 미사일 요르단 쪽으로 쏘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등도 팔레스타인 지지했어요. 같은 무슬림이기 때문에 지지 안 하면 뭔가 애매한 상황이 될 수 있었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요르단이다, 사우디아라비아다, 이집트다. 다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알-까삼 여단 대변인은 바로 이제 하마스죠. 하마스의 군대죠. 여기는 우리가 지난 48시간 동안 이스라엘 대대급 전력을 괴멸시키고 전차 수십 대를 파괴했다 라고 선전을 하면서 전차 파괴하는 영상을 보여주는데, 잠시 한번 여기 보시면요. 지금 뭐 전차가 멋진 전차 있는데 이 전차가 확 파괴되죠. 그런데 저 전차는 저게 무슨 메르카바 전차입니까? 이스라엘의 메르카바 전차는 포탑이 훨씬 더 크고 둥글고 더 쐐기형으로 되어 있죠. 저건 뭐냐? 러시아 T-90M 전차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파괴한 거 그거 갖고 와서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전차 파괴해서 하고 선전하는데, 러시아도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합성하고 하다가 들켰는데 여기는 러시아의 실력까지도 안 되고 아예 그냥 다른 전차 갖고 와서 우리 전차 파괴했어 라고 하는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네요. 정말 황당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